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소방본부 소관 4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방거제.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공진혁, 이장글, 김동칠, 권태호 의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 소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정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광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호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건왕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주 남부서장입니다. 공혜용 동부서장입니다. 박준규 북부서장입니다. 임주택 남울주서장입니다. 우춘길 서울주서장입니다. 김재화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의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57쪽 및 763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5,800만 원이 정액한 1,8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관은 8,900만 원 정액한 1,42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 예비비, 맞춤형 복지지원, 인력 운영비 등 14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5억 5,1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1억 8,200만 원 감액한 13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2,100만 원 감액한 3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1,200만 원 감액한 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1,500만 원 감액한 3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남울주 소방서는 청량 119 안전센터 재축 공사비 5억 원을 정액한 5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예산안입니다. 1331쪽 및 133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0억 5,100만 원 정액한 1,92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관은 157억 9,200만 원 정액한 1,51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142억 6,500만 원, 서울주 소방서 건립공사비 49억 4,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7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3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2억 9,800만 원 감액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8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29억 6,800만 원 정액한 1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비 27억 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16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2억 9천만 원 정액한 3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강화 사업비 30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6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1억 500만 원 감액한 3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7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2억 200만 원 정액한 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9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1억 6,600만 원 감액한 2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1억 7,800만 원 정액한 3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1쪽입니다. 나물주 소방서는 14억 5천만 원 정액한 5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청량 119 안전센터 재축 공사비 19억 9,700만 원입니다. 1433쪽입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2,800만 원 감액한 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7억 6,700만 원 정액한 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체험교육시설 보강 9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 분야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증액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경상사업비 등의 감액 조정이 주된 내용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익 감소 전망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여비, 공공운영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세배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550억 8,100만 원으로 4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은 동일하게 1,860억 5,100만 원으로 3억 5,8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119 재난대응과 소관, 119 항공대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 감액 편성 사유, 남물주 소방서 소관, 청량 119 안전센터 재축 5억 원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70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억 3,5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은 동일하게 1,86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8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력과 소관, 서울주 소방서 건립비 98억 2,500만 원 편성 사유,
예방 안전과 소관, 소방안전교육 장비 구입비 6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 119 재난 대응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센터 교관 양성 국외훈련비 1억 4,9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119 종합상실 소관, 실시간 119 출동정보 알림 서비스 구축비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 울산 안전체험관 소관, 원자력 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리뉴얼 사업비 8억 8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지금 2023년도 당초 추경 2건, 그 다음에 2024년도 당초 한 5건 정도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거로 소방본부장님께서 일괄 짧고 좀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재수입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초과 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그 재난 대응과 소관 119 항공대 공공운영 및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119 항공대 공공운영 및 감액 대상은 헬기 보험료, 헬기 연료비, 헬기 부품 구입비 등으로 헬기 보험료는 소방, 경찰, 해경, 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으로 보험사 간 입찰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절감되었으며, 헬기 연료비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헬기 운항 시간이 감소하였고 국제 유가 인하에 따라 항공유 구입비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헬기 부품 구입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타이어, 구조 인양기 케이블 등 일부 헬기 정비 부품의 재고 부족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물주 소방서 소관 청량 119 안전센터 재축 사업은 2023년과 24년 2년간 소방안전 교보시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특별 해결 예비비 중 미사용 소방안전 교보시에 5억 원을 사업비로 재사용하고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그 소방행정과 소관의 서울주 소방서 건립비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주 소방서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현재까지 12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예산 98억 2천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48억 8천만 원 대비 49억 4천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룡률 1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안전과 소관의 소방안전 교육장비 구입비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연이은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안전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빛 소화기, 소화전, 왕관기, 교육용 모니터 등 소방안전 교육 장비를 보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울산시의 소방안전 교육 안전교육 실적 4만 1,200명 중에 소방교육이 약 2만 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소심, 소소관, 심폐소생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 재난 대응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센터 교관 양성 국외 훈련 경비는 2024년 연말 완공 예정인 특수재난훈련센터에 설치되는 5개 탱크 플랜트 등의 훈련시설을 운영할 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경비로 현재 국내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으며 우수한 교관 양성과 국제적 훈련센터에 준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네덜란드 전문 교육훈련센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대상자 12명의 교육비와 예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석유화학 시설 사고 대응 등 실화제 중심의 교관 양성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 종합상실 소관의 실시간 119 출동정보 알림 서비스 구축은 초정밀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출동 차량 위치를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원 도착 전 사전 알림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긴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신규 예산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안전체험관 소관의 원자력 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개선 사업은 울산 지역 특성을 살려 전국 체험관 최초로 도입한 원자력 VR 체험 시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신규 버전 호환이 불가능한 기존 장비를 연동 가능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기존 흥미 중심의 VR 체험 영상을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안전교육 중심의 VR 및 AR 체험으로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 역시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 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고 어쩔 수 없이 동일 질의가 이어진다면 제가 시간을 보고 더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 또 우리 소방과장님 또 서장님 뒤에 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119 상황실장님 119 상황실 66페이지에 보면은 신고 접수대 정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66페이지에. 봤습니까? 신고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 정설 사업인데 지금 71페이지에도 119 우리 신고 접수대 영상 시스템하고 이거 다르겠지만은 하나 이 119 신고 접수대에 대해서 정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접수대는 총 현재 16대가 있고, 예.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많은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 정설해서 원활하게 접수하고자 한 대를 정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녹취권은 예. 신고자가 말을 못한다든지 예. 이렇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상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수보대마다 설치는 한 16개 중에서 5대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예. 요번에 11대 추가로 녹취 시스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추가로 하는 거네요? 예, 예. 요즘은 허위 신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허위 신고는 우리가 홍보가 꾸준히 해서 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부서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은 우리 80페이지에 차고지 바닥 평탄화 이 방수 공사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맞죠? 예.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리 되는데 이마에 이렇게 나놨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이게 된 거는 이게 최초에 예. 이제 건물 지을 때 하고는 안 했거든요. 안 했고 이제 차량이 무거운 차가 있다 보니까 바닥도 꺼지고 또 바닥이 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예. 야 이래까지를 그냥 두셨나 싶었어. 하여튼 우리 119 우리 사실 소방서나 119 센터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노후화된 거는 우리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 너무 오래된 걸 이렇게 놔뒀다 싶어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받아서 완벽하게 공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이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서장님 다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물주 서장님. 지금 이제 우리 청량리 119 안전센터가 이제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왜냐하면 토지 지금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요. 그런 것들은 협의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지 어느 정도 구매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사유지 매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인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아예 그게 완강하게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인접 국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그래도 사유지 주인하고도 지속적으로 그게 합의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 많이 납니다. 이게 감정가가 대가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할 거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저희들이 법령상 두 개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 개 업체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가격으로 그렇게 보상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기로 또 진행되는 만큼 협의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굳이 안 된다면은 차선책인 국유지 활용의 방법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에 무인 파괴 방수차 이 구입 지급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현장 방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서 나물주 소방서에 가서 이걸 다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 왔었거든요. 그냥 지금 한 대 더 이렇게 구입을 한 대인데 배경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인 파괴 방수탑차 이거는 지금 현재 북부 소방서의 관할에 지금 무인 방수탑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신규로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몇 대 있습니까? 울산에도 지금 꽤 세 대 지금 배치대가 있는 걸로 주로 이제 공단 지역 예. 이렇게 과장님 마이크 켜셨습니까? 예 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단 지역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가 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현장 가서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듣고 했었었는데 이 차가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 같으면은 이제 온산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만 석유화학단지나 또 뭐 북구도 마찬가지고 미포단지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차뿐만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되고 좀 첨단화되가 있는 이런 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대상 차량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시스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차들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고성능 화학차, 그다음에 고가 사다리체에서 방수를 할 수 있는 방수 국내에 있는 거 말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저희들 해외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차량의 특수 차량 보급률이 공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늘 강조를 하지만 어떤 시도하고 다르게 우리는 공단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이런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은 빨리 도입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에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안전과에 지금 우리 119 소방 동료 대회가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아, 신규 사업은 아닙니까? 예, 기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예.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홍보도 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이게 또 보니까 전국 대회에 참가도 하고 이라는 경우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이제 그 유치부하고 초등부 쪽으로 해서 대회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 대회를 해서 전국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상하고 금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고, 내년에는 전국 대회를 아마 제주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제주도를 참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가 인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선발이 됩니까?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저희들이 조금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타진해서 참가할 의향이 있으면 팀을 꾸려서 이제 우리 자체대에 나오는 걸로 하고,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자체 경비를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전국대회 나갈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통비라든지 숙식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또 우리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또 이 전국 대회가 마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119 재흥과에 예. 과장님, 그 특수재난훈련센터 교관 양성해서 이게 지금 49페이지. 예. 48페이지. 예.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12명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아까 해줬지만은 12명 해서 가는데 이게 한 1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들고 1인당 2주 정도 이렇게 한 1,2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들고 한데, 이게 우리 국내에도 보면 소방학교라든지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나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이 거기하고 좀 다르게 돼가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 그 지금 소방학교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하는 교육은 그 국내 법령에 따른 이제 교육 훈련이다 보니까 울산에 적응성이 있는 뭐 저장 탱크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울산에 적응성 있는 시설에 실제 화재를 일으켜서 이제 진압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 허브로 유명한 국가가 이제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인데, 그 국가마다 이제 그런 소방 훈련 시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미국을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 내년에 이렇게 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은 그쪽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배워와서 저희가 교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관 양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지금 해외에 있는 특수적인 어떤 이 시설에 관련된 교육장이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울산 같으면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예. 이런 훈련장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고민 좀 한번
하셔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문 본부장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부분도 그 시와 의원님께서까지 도와주셔가지고 뭐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그 특수훈련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기존 훈련뿐만 아니고 우리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큰 기업체에 있는 그 관계자 다 소집해서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같이 이제 교관단도 편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그 가진 그런 노하우도 우리 교육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진국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또 받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렇죠. 뭐 훈련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울산 같으면 특수적인 이런 시설물이나 또 훈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울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우리 그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 우리 공유 배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누차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지금 할 건지라는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 대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 화재에서 이제 소방용수 부족 현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계기로 올해 그 석유화학 단지 내 그 사업체 간의 그 용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배관을 이제 설치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14개소를 설치를 하면은 석화 단지 내에는 기업체 간의 용수를 서로 공유해서 그 한 기업체에서 불이 났을 때 이제 대량의 용수를 저희가 이제 붓고 있는데 용수 부족 현상을 인근 사업체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어서 원활하게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회사 간 뭐 A사, B사 이렇게 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이게 그 배관이 이렇게 도로 밑으로 이렇게 지하 배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기존 그 기업체 내에서 용수 배관은 지하에 있는 상태고 네. 그거를 저희가 지상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게 울산의 지금 현 실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확대 또 해서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부 종합상황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구급차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부분들은 뭐 울산에는 뭐 다행히 그런 게 없었다고 하지만 돌아가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또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지금 알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은 사업 기간이 정보 시스템 이 설치를 구축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기간이 10개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9 사각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실시간 출동 정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으로 해서 일단 구급 신고자의 구급차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를 알림으로 해서 신고자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더불어 병원에서는 병원 도착 500m 전에 사전에 알림으로 준호해서 의료진들의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이런 게 또 골든타임 확보하는데 대단히 그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이 부분은 타 시도에서 이미 좀
시작하는 데고 있습니다. 그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데는 GNSS라고 요거는 초정밀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초정밀 측정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견학도 가고 비교 행정도 해서 나름대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이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일단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을 울산의 실정에 맞게 지금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는. 예, 넉넉하게 잡아서 네. 10개월 잡았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가족들도 그렇고 병원과 같이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빨리 골든타임 안에 환자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또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동철 의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 세비 예산 주요 편성 4개 보시면은 이게 뭐 공공예금 이자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 기타 회계율에 있는데 여기 공공예금 이자에 그 7천만 원이 돼가 있어요. 이게 133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보시면은 이 예산 편성이 세입을 7천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돈이죠? 그 서방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그 수시 입출입 통장에 예금시켰을 때 그 집행되기 이전에 그 과정의 기간 동안에 있는 발생하는 그 이자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7천만 원. 예. 전년도 7천만 원, 올해도 7천만 원. 지난해도 7천만 원 맞습니다. 예. 요 금액은 그냥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으셨네.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이게 똑같이 32쪽 보시면은 안전체험관 그 수입이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예. 3천만 원 되어 있고 전년도 3천만 원이고 그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보시면은 예산안 설명자로 보시면은 그 89쪽 그 원자력 재난 안전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리뉴얼 예. 이거 지금 8억 8천입니다. 예. 8억 8천인데 우리가 저쪽에 안전체험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한 7년 됐습니까? 안전체험관장 김재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5년 지났습니다. 만 5년 지났습니까? 그 당시에 이 VR 그러니까 이거 체험관 이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VR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7억. 초기 투자 비용이 8억 8,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8억 8천이 들었는데 우리 예.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 기술적 문제로 해서 지금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 방금 그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게 똑같이 올해도 8억 8천을 들어서 리뉴얼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은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우리가 연에 근 2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연에 감가상각 2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영 강화상 2억이라고 이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거든 간에 이게 좀 수리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언제 고장 났습니까? 이거 서가 있는지가. 안전체험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5년 전에 그 최초 그 안전체험관에 원자력 그 체험관을 처음으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예. 처음 했을 때 이게 2인 1조로 해서 2개조 이렇게 해서 이 시설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용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이 8억 8천 예산을 올린 것은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2인 1조로 2개조 하는 4명 이렇게 하는 체험시설이 사실은 체험관에서 효율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15분, 20분에 4명을 교육시키는데 우리 강사 서너 명 붙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또 교육 내용도 그 원자력 구조대원 입장에서 이제 원자력에 있는 걸 해결하는 그런 이제 교육 컨텐츠였는데 이걸 바로 이제 그러니까 흥미 위주, 오락 위주에서 이제 교육 위주로 지금 바꾸는 그런 걸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새롭게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 기존 사용하신다고? 예, 하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노후로 써놨고 아까는 우리 또 본부장이 설명하실 때는 기술적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셨고. 일부 호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그 전산 장비가 시대가 지나면 우리 휴대폰 뭐 기술 개발 안 되면 그 사용 안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8억 8천이라도 거의 그 시스템 제작 비용이거든요. 실제 장비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 제작 비용이 8억 8천. 예, 그렇습니다. 그 아바타라니 제로하는데 1초에 얼마더라? 1초에 분당 1초당 4천만 원씩 이렇게 제작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VR 이런 게 좀 돈이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쭉 이게 예산을 하다가 이거 큰 질문하다가 이게 왜 질문했노 이런 격이 되는 건데 책자에 보면은 VR 체험관의 노후로 체험관 교육 효과 감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질의하는 방향이 완전히 지금 369 틀리가는데 우리 체험관장님 말씀 들으면은 이 질의를 왜 했나 싶거든. 죄송합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은 예. 노후로 이거 써놨어. 책자에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한 5년 동안 이게 설치했는 게 노후로 교체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노후로 교체하면은 돈이 8억 8천, 돈이 9억 되면은 1년에 강간상각이 한 2억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체험관 이게 지난해도 3천만 원 입금됐고 3천만 원에 세외 수입 잡아놨고 올해도 3천만 원 잡아놨는데 아니 이 보니까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이 기계가 우리 기계로 표현하면은 이게 체험관이 멈춰도 그러면 세수는 문제가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 이래 설명해놨다가 노후로 또 교체한다고 이래 해놨다가 아니 질의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만 교체한다 했다가 그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의원을 시험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답변하는데 다 이거 박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당연히 우리는 왜 예산이 8억 8천이 올라왔는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책자를 보고 질의하고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노후화도 아니고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술 장비가 말씀하신 업그레이드고 개선시키는 거고 일부는 이제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이제 장애한 부분을 그것도 개선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장치를 이제 완전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돈이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예. 돈이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 와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예. 완벽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가상 공간에서 실질적인 화재가 났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대피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자가 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 이 책자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턱 넘어가려고 의원 질의하다가 아니 질의시کن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래 돼버리면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질의시킨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노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은 시스템으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 우리 정 관장님은.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원자력 관련 체험은 좀 어린이들을 좀 놀이 위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그 VR 시스템이나 증강제 AR 시스템을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이 시스템을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돈을 10억을 예산을 주시오 하고 왔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아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물어서 아이고 예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입도 이게 예산이 동일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돈이 이게 소방 예산이 200억이 더 올라갔는데 돈 200억이 더 올라가서 돈 이자가 전년도에 7천이 됐으면 올해는 세입 예산에서 한 1억 4천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정치로 간다면은 이자 수익으로 간다면은 근데 여기는 또 7천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소극적으로 간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변화 줘야 될 때는 변화 줘야 되는 건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또 돈이 7천이 더 들어왔으니까 어떤 사업에다가 7천만 원을 더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뭐 저 의원 지적하신 부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좀 공감하면서 좀 앞으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 VR은 어쨌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그만큼 든다 그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19 항공대 우리 119 재난대응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 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약 한 1억 4천여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예. 뭐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 좀 확인해야 돼.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그 계약을 합니까? 보험료는 연초에 이제 청에서 일괄 그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가액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감액 이제 올해 감액된 사유는 그 보험 가입이 이제 그 전에는 소방만 이렇게 통합 가입하다가 이제 국가기관 전체 소방, 산림청, 경찰청, 해경청이 통합 가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면서 그 전에는 보험사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응찰을 했었는데 이제 각 기관이 통합되면서 단일 보험사만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보험 금액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효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된 반납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지금 사회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료비라든지 헬기 정비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연료비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한 50% 가까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반납을 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미리 예산을 반납을 한다면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연말 돼서 지금 물론 뭐 불용을 안 시키고 반납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이제 보험료를 일찍 당초에 이렇게 초기에 하거나 연로비로도 중간에 우리가 대충 산출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의 뭐 50% 이상 이렇게 반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좀 사전에 3차 추경에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4차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 추경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소방 헬기 정비비 이렇게를 하면은 정기 검사가 100시간, 300시간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실 운항 시간을 보면은 약 한 120시간 정도 예상을 했다. 예산 편성은 150시간을 잡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이게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해면은 정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100시간 예 기준으로 해야 되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보니까 운항 시간은 120시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100시간 그러니까 19페이지죠. 추경 이제 119 항공대 시설비에 예. 보면은 내용이 100시간인데 1회 미집행 뭐 이렇게 산불철 잦은 비로 소방 헬기 운행 시간 감소에 따른 수행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예. 이 내용을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100시간인데 1회 미집행이라 하는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100시간 내에 정비를 하게 돼 있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예산은 또 이번에 이렇게 반납이 되고 하니까 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100시간 정비를 2번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 산불에 따라서 이제 100시간을 2번 받을 때가 있고 1번 받을 때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상 때문에 100시간을 1번을 받아서 나머지 1번을 이제 사회추경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건 예산이 반납이 되니까 이러한 예. 미정비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서 예, 운항 시간을 그렇게 면밀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 이제 거기에 운항 시간이 적은 거에 대한 반납이라서 지금 우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 우리 대한민국 지금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뭐 인도와 중국을 뺀다면 뭐 8대 강국이라 하는 뭐 이런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 소방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뭐 제 경험책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소방 전환된 소방의 어떤 장비나 기술 수준은 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보면은 안전한 나라고 또 여러 가지 치안이나 또 소방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선진국 서열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수 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및 시책 개발 해외 연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평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저께 뭐 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해외 연수, 정책 연수, 뭐 시책 개발 해외 연수, 격려 견학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액 사유가 보면은 인원 비율을 적용했고 균등한 복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는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연수에 대해서 이제 시책 개발 연수에서 지난 2023년도에는 21.4%고 지금 이제 시책 개발 해외 연수는 25.2%로 2024년도는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 비율을 잡아놨네요. 이 비율을 봤을 때보다도 이 예산이 편성된 건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편성이 정액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는 약 1억 2,800만 원이었죠. 해외 연수비가. 네.
근데 올해는 이제 1억 8천으로 정액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정액 사유에 대해서 이런 나와 있는 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게 정액이 이 금액이 돼야 될 정액이 아닌데 이 해외 연수로 이렇게 과다하게 4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담당 부서인데 예. 좀 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소방에 대한 수준은 어느 세계 선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우수 소방기관 배치 마킹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선진국 견학을 간다. 뭐 또 소방 시스템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서 소방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 뭐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덜란드입니까? 요거는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정책 부분도 있지만 경례 차원도 저희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제가 격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40%가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예. 왜 40%가 인상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거는 저희들 지금 이렇게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 저희들 요 예산을 총무과에 풀비로 5억을 배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갖는 비율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총 울산광역시에서 한 150명 정도 해외 연수를 갔다면 일반직이 130명 가고 저희 소방이 20명 정도밖에 못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예산을 저희들이 총무과 풀비에서 우리 본 소방 예산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인원 비율로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원 비율로 안 된 부분이고 이제 요걸 저희들 전체 울산광역시 시청 공무원 수에 우리 소방 공무원 비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좀 더 과거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일반직 10명 가면 소방관 1명 또 못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퇴직도 얼마 안 나신 분이 뭐 해외에 한번 어떤 소방 분야에 구경도 못하고 소방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걸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수 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및 시책 개발 해외 연수라는 이런 목을 적으면 안 되죠. 격려라고 해야죠, 그냥.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34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내 모범 공무원 격려 견학 오히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 또한 4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를 연수를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이제 우수 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및 시책 개발 연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소방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뭐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민들이 늘 바라보는 시청에서는 소방 공무원이든 행정 공무원이든 우리 의회 의원들이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간다는 건 놀러 간다 그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병이라는 게 있듯이 뭐라도 우리가 혈세가지고 나가게 된다면은 소방 또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을 한 개 정도는 우리가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소방 공무원이고 행정 공무원이고 어디든지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면 결과 보고를 당연히 내야 되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받고 그 시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장비를 뭐 도입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만 보는 것이 해무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격려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연수 나갈 때마다 어떤 늘 언론에 비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뭐라도 하나 정책을 해갖고 시책에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소방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연수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재난 대응 과장님 한 번 더 뭐 예. 우리가 그러면 특수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내용 연수가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네, 내용 연수가 지나면은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지나도 교체가 예, 되고 예, 맞습니다. 4년이 돼도 그 연장 심사를 해서 예. 가려서 이렇게 그렇죠. 재차를 하고 성능 있습니다. 평가 후에 연장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예, 예. 5년이 지나도 예, 연장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좀 또 우리 119 재난 대응 과장님 한 예.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예. 우리 소방 헬기 정비비 정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책을 쭉 훑어보다가 전년도에는 2억 8,800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이 정기 검사비가 들어갔거든요. 정비비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올해는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게 이 정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운행 시간에 따라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비 시간이 좀 정비 시간에 따른 정비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라 하는 게 미리 예측을 다 할 수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산불이 많으면은 정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버홀이라고 이제 새로 장착하는 장비일 경우에는 정비 시간이 좀 더 여유를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에서는 절감 효과로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우리 119 종합상황실장님. 예. 우리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지난해도 3억 7천만 원을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올해도 3억 지금 이제 올해 850대를 지금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죠? 380대를 구입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올해 목표는 제가 보니까 770대가 목표, 318대를 이렇게 수량으로 좀 하려는데 도입 장비가 150대를 이렇게 지금 이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3억 6천만 원. 예.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죠? 수의계약, 예,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는 보안공부에서는 774대를 구매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318대를 구매를 하고 2025년에 260석대를 구매해서 1인 1대 보유를 실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이 예산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인데 이게 약 3억 6천만 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요거는 그 재난안전통신망 특수한 기계가 돼서 요거 한 회사가 요 회사가 아니면 이게 납품이 불가능한 그런 제품이 돼서 그 수의계약하는 걸로
수주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그 한 업체밖에 없어서 수주계약으로 하고 있다. 예, 특수한 그망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번에 예산을 추경 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그런 아니 당초 예산 1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 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우리 지금 현재 소방대원들에게 다 비치가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거를 다시 뭐 추경에 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하겠다.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 상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가장 출동이 빈번한 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1인 1대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3조 1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현장 기준에 보니까 2교대 직원의 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만 점차 추가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말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이제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대부분의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출동할 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필요한 겁니까? 출동할 때도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필요한 그런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어떤 1년의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150 목표는 318대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150대만 이렇게 당초 예산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뭐 넣쳐도 시급성도 필요 없다. 뭐 이러한 밖에 제가 느끼시지 않고 이 장비가 없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무전기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 조가 2개 조는 비번이기 때문에 한 개 조는 충분히 센터에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도별 구입 계획안에 나와 있는 약 7억 7천만 원 예산을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119 재난 대응과장님 의소대 관련돼서 뭐 하나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53페이지고요. 개인 보호 장비 구입해서 이번에 10%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내년도 당초 예산이. 그렇죠. 요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10번을 나눠가 지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요즘 4종에 720점 있네요. 안전모, 안전장화, 장갑, 라이프 자켓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전부터 이제 의소대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처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은 10%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대원의 안전에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은 2차년도부터는 좀 비율을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대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로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진행을 할지 말지를 보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요 분들 지금 요 10% 이제 차출해갖고 요 장비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드릴 건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예. 이제 저희가 내부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출동 면에서 또는 위험한 출동이 그 남부하고 남울주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일괄적인 10% 지급보다는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지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상황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본부장님과 상의해서 좀 지급을 해주시고, 저는 왜 이게 10%만 올라왔지 한 번에 좀 다 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라이프 자켓하고 안전모, 장화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혹시나 중간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여기 뭐 그 우리 소방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업체를 선택을 해서 할 때 AS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아, 예. 뭐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김동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원자력 안전체험관, 아까 우리 김재하 또 우리 관장님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사실은 VR, AR 그 체험관 자체가 이게 업데이트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관리 비용들하고. 사실은 VR, AR 이거를 처음에 접목시킬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처음부터 접목을 시켰어요. 내가 교육위원 할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예산이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시고 나면 일단 첫째는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AS가 안 돼버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세워놔야 된다.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한번 보시고 파악을 해보시고, 업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컨텐츠, 이 컨텐츠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온다고, 이게 지금. 또 새로운 거, 또 아이템에 맞게 또 새로운 거 또 변환시켜야 되고, 또 변환시켜야 되고, 이 금액들이 엄청나거든요. 이 천차만별이래. 나중에 이게 지금 돼 있는 것들 보면은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거기 저기 어딥니까? 그 옥동 지나서 그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관입니까? 그 어딥니까? 그 교육연구원 옆에 거기에 과학관. 그런데 가보시면 이거 VR, AR 해갖고 체험관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그쪽에서 뭐 상황도 한번 보시고, AS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도 한번 보시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저희가 뭐 학교에 세워놨다가, 그러니까 학교 이거는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밖에 가서 이제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UFP가 확 들어왔던 게 VR, AR 이거 학교 체육관이에요. 가상현실 체험관. 그래갖고 학교 교실 하나를 다 비워가지고 여기다 축구하고 공차하고 막 이랬어요. VR 그 기계 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공간만 차지하고, 또 고장나면 AS는 AS대로 안 되고, 호환은 호환대로 안 되고, 다른 버전을 받을 때는 다른 버전 받으려니까 또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선정하실 때 좀 고심을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권태원님 아까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사실은 한번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쪽에 뭐 취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뭐 그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 여쭤볼게요. 해외 정책 연수하고 시책 개발 해외 연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 명확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시책 개발 연수는 이제 우수 소방 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해 가지고 사업별로 연수팀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성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해외 정책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같은 데 이런데 뭐 벤치마킹을 뭐 좀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자 이꼬로 울산 발전에 도움되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 발굴을 하러 간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이거 지금요 글자만 가지고 장난쳐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왕 가실 거면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시라든지, 막 지금까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많이 갔는데 소방 공무원들이 좀 적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막 시원하게 적으셔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해외 정책 연수, 시책 개발 해외 연수 이거 제가 똑같아요. 울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을 거기 가서 좋은 정책을 보고 여기 도입을 시키겠다는 똑같은 거지. 소방이 예? 그 정책을 발굴해가 와서 뭐 민간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줍니까? 당연히 시의 공공기관의 시책을 발굴할 때 그게 정책이 가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오픈시켜 놓고라도 막 의원님 이렇게 돼서 우리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10명, 16명 나누지 말고 밑에는 있네요. 지금 10명, 8명 나눠놨네요. 그냥 뭉쳐갖고 이게 많은 인원수가 가서 좋은 점도 있고 작은 인원수가 가서 좋은 점도 있고 이래요. 좀 많이 가다 보면 또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또 비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그냥 오픈을 해놓고 의원님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래 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좀 좋은 사례 보고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울산시를 위한 그 모든 시책 아닙니까? 그래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뭐 2개 나눠가지고 뭐 이래 가겠다 저래 가겠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본부장님한테 여쭤봐도 그게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해외 정책 연수, 시책 개발 해외 연수 말만 앞뒤로 바꿔놨지 이게 뭐가 그거 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오픈하시고 저희가 뭐 이거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사실은 저희가 따지는 건 딱 한 게 있습니다. 형평성은 따집니다. 시에서는 최소화시켜가 줄이는데 소방이나 경찰 쪽은 같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성을 좀 고려는 하겠죠. 하지만 형평성은 따질 겁니다. 따질 건데 권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이 이름 가지고 장난쳐 놓지 말고 한 방에 그냥 원래 달란 말입니다. 이 보면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저희도 해외 연수 가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나중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터놓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개표정을 통해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